몸이 약한 분들은 사실 오히려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억지로 몰아붙이는 일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에너지를 채워주는 활동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갈 줄 안다면 반드시 큰 돌파가 생깁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역에는 신약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비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은 생각이 너무 많아 정신이 쉽게 닳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혈이 약하고 잡생각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늘고 안정감과 자신감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신약의 뿌리는 과도한 생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강한 데에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약한 데에는 약한 강점이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다시 말해 물처럼 부드러울수록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몸이 강한 사람은 100m처럼 짧게 치고 나가는 일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이 약한 사람은 마라톤처럼 길게 가는 일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분이 몸이 강한 분처럼 살려고 하면 마음도 몸도 몹시 지칩니다. 사람마다 기운의 그릇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삶의 리듬도 다릅니다. 요점은 내 리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든 기준에 자신을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4살에는 결혼해야 한다. 26살에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기준은 남이 만든 기준입니다. 남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운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자기 리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만 압니다. 밖의 속도를 쫓기만 하면 따라잡지 못할 뿐 아니라 끝내는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정신내수를 말하고 불가에서는 향내구를 말합니다. 모두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밖을 줄이고 안을 키우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아주 낮은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높은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도로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극도로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대개 생각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더 정확히 꿰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를 써야 할 때는 정말 크게 씁니다. 손을 대지 않다가도 한 번 움직이면 치명적인 한 수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생각의 힘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그대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만 거대하고 행동은 작아지기 쉽습니다. 충분히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확신이 크지 않으면 차라리 정신을 소모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려 합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함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점은 생각이 많을수록 멈춤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강한 분들은 대체로 행동이 더 빠릅니다. 생각을 뭐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냥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분이 환경까지 좋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인맥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반도 없고, 무엇보다 길을 잘 잡아주는 귀인이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논리와 핵심 법칙을 스스로 잡지 못한 채 사소하고 뒤엉킨 일들이 마음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정리하면, 방향을 잃으면 생각이 더 소모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정신을 소모하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망을 느끼고 끝내는 진짜로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몸이 강한 사람이 포기하는 척하는 것은 가짜일 때도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이 한번 놓아버리면 완전히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인처럼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트이고 정리가 되고 꿰뚫리면 크게 깨닫고 크게 바뀌어 질적으로 도약합니다. 마치 용으로 탈바꿈하듯 인생의 성취도 낮지 않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한 번만 뚫리면 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나무 장막을 어떻게 뚫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약한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신약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신약의 본질은 에너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두 갈래에서 옵니다. 하나는 몸입니다. 하나는 정신입니다. 정리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에너지의 뿌리입니다. 많은 분이 신약을 단지 몸이 약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핵심 원인은 반대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뿌리는 정신의 엔트로피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 혼란과 소음이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몸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곳은 뇌입니다. 정신, 감정, 생각이 쓰는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잡생각과 정신 소모가 생명 에너지의 가장 큰 낭비가 됩니다. 요점은 에너지는 몸보다 마음에서 더 많이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에너지의 축적을 특히 중시합니다.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개구신기산, 의동화공안, 뜻은 이렇습니다. 입을 열기만 해도 전기신이 흩어지고 망념이 많아질수록 원기가 더 상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말과 생각이 많을수록 에너지는 더 빨리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교사나 판매원이 그렇습니다. 수업 몇 시간만 해도 입이 마르고 목이 따갑습니다. 장사를 몇 시간만 해도 기운이 빠집니다. 또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광고 기획, 소설 쓰기, 과학 연구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에너지를 크게 소모합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잡생각만 해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한 것보다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신의 소모가 가장 큰 소모입니다. 그 뿌리는 다시 그 말로 돌아갑니다. 개구신기산, 의동화 공안, 입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면 결국 에너지가 새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도가에는 무르라는 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르란 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새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여섯 감각은 늘 새고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바깥으로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새는 것입니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입을 여는 것도, 생각을 움직이는 것도 본질은 에너지를 새게 하는 일입니다. 무르에 가까워지려면 불필요한 사람과 일에 대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은 보지 않고, 귀는 듣지 않고, 코는 맡지 않고, 혀는 말하지 않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면 에너지가 모입니다. 무르는 생명 에너지를 한 톨도 낭비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경지입니다.
그런데 도가에서는 새지 않게 하려면 문을 막아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왜 새끼태를 막고 폐기문을 닫으라고 할까요? 여기서 태는 몸에서 입과 연결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막는다는 것은 말의 문을 조심한다는 뜻이 됩니다. 눈, 귀, 코, 몸, 마음은 모두 에너지가 새는 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끼태, 폐기문, 종신불근. 뜻은 이렇습니다. 문을 막고 입을 닫으면 평생 지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늘 에너지가 충만하고 무엇을 해도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핵심은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도덕경 59장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치인사천, 막약색.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일을 할 때는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마음을 모아 현재에 살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도가의 기본 수련을 다시 보겠습니다. 좌선입니다. 좌선은 여섯 감각이 맑아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눈은 감습니다. 폐목양신이라고 합니다. 귀는 바깥 소리를 쟀지 않습니다. 코는 오직 호흡에만 머뭅니다. 입은 다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이 해를 낳고, 정이 정을 낳고, 정이 질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이 지혜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새끼태를 막고 무르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습니다. 몸은 자연히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이론과도 닮아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고요함이 에너지를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수용전염 치료에는 인지, 탈융합, 주의, 관찰하는 자아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 본질도 에너지를 모으고 정신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인지 탈융합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미지, 기억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밖에서 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언어와 글자의 단위로 봅니다. 감정의 의미에만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못생겼다 라고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기분이 상합니다. 슬퍼집니다. 어떤 분은 외모를 매우 중시해 분노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융합을 할 수 있다면 못생겼다는 말이 단지 상대의 미적 평가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관적 판단입니다. 상대가 붙인 언어의 정의입니다. 개인 감정이 강하게 섞인 말입니다. 공격적인 색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절대적 진실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말은 말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유 연습입니다. 치료자와 내담자가 짧은 시간 동안 우유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어느 순간 우유라는 말이 원래 의미를 잃고 그냥 소리만 남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탈융합의 뜻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말은 말일 뿐이고 못생겼다도 결국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의 한마디에 휘말려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리를 끊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단어를 소리로 보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관찰하는 자아는 내담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에 주의를 돌리게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융합과 수용의 과정을 밀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속에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이 생각과 감정과 사고를 비춥니다. 그러면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만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행동을 더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못생겼다라고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어떤 충동이 올라옵니까? 슬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저 그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마음속에서 자연히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핵심은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기즉각, 각지불수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관찰하는 자아를 써서 주도적으로 서게 되면 의식적으로 마음을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경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 판단도 하지 않고 분석도 하지 않고 반응도 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림만 합니다. 정리하면 반응을 더하지 않으면 소모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진짜 관념이라고도 말합니다. 도가의 좌선과도 닮았습니다. 좌선은 6감각을 맑게 하고 불필요한 사람과 일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게 합니다. 눈은 보지 않습니다. 귀는 듣지 않습니다. 코는 맡지 않습니다. 혀는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과 본질은 같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새지 않게 하여 에너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에 무르든 심리학의 수용전념 치료든 둘 다 신약의 상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신약이 개선되면 운명도 자연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인 사람이 한번 판을 깨고 올라서면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더 이상 세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한 곳에 모아 성공을 만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에너지가 모이면 길이 열립니다. 몸이 약한 분은 고양이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양이는 양생에 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본능대로 살고 자연스럽게 게으를 줄 알고 자기 리듬을 지키며 누구도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편안해지는 법을 압니다. 신약인 분도 고양이처럼 몸과 마음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점은 쉬는 법이 곧 회복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때는 집중합니다. 일이 끝나면 마음을 풀어줍니다. 신경을 계속 팽팽하게 두고 쉬지 않으면 에너지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신약인 분은 이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운도 더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쌓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라고 합니다. 대신 자연에서 에너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생활 공간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양생을 중시하라고 말합니다. 밤을 새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멀어지라고 말합니다. 신약인 분은 스스로 짐을 너무 잘 얻는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짐을 줄여야
에너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신약인 분은 대체로 민감합니다. 작은 디테일도 잘 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없는 일을 만들고,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고, 심지어 심각한 일로 키우기 쉽습니다. 그러면 정신 소모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단살이를 말합니다. 끊고,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공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우는 것이 곧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마음의 힘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없는 문제에 마음을 쓰면 정말 중요한 일에 쓸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점점 마릅니다. 그래서 신약인 분은 늘 무리해서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를 꼭 움켜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취, 저 성취를 꼭 가져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요점은 너무 조이면 먼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느슨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너무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삶이 통제 밖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머릿속 설계와 똑같이만 흘러가면 그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는 좋은 일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든 좋음만 고집하면 그 가능성을 막게 됩니다. 정리하면 통제는 안전이지만 동시에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 조금 더 너그러워져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삶이 자라나고 싶은 방식대로 자라나게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잠시 통제 밖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뜻밖의 일도, 어려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과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삶을 밀어내지 말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꽉 쥐고 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계속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삶을 믿는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신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애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덜 애쓸수록 더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단샤리도 배우라고 합니다. 정신이 쉽게 소모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데에는 약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위험을 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흐름을 따라가며 단순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순세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단순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단순하게, 더 편안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노력해, 조용히 앞서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은 놀라게 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조용히 쌓는 힘입니다. 첫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섞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촉을 줄인다고 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더 지혜롭게 고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기운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도 오래된 인연처럼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은 진동수끼리 끌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맞는 인연과 거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를 너무 많이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너무 많으면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목표 하나하나에는
시간과 기력과 자원이 듭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두면 몸은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많은 시간과 기력이 미루기와 망설이기와 선택에 새어나갑니다. 하루가 지나도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에너지는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핵심은 사실 기력 관리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중요함과 급함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단지 급한지 알아야 합니다. 소수에 집중하면 됩니다. 핵심 목표만 잡으면 됩니다. 송구처럼 파고드는 사고를 쓰라고 합니다. 80대 20의 법칙도 말합니다. 그리고 완벽을 너무 삼지 말라고 합니다. 완벽은 종종 비효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즐기고 결과에만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줄이고 집중하면 힘이 남습니다. 셋째, 너무 자주 남을 건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건너야 할 강이 다르고 타야 할 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건지는 것은 능력입니다. 남을 건지는 것은 부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도 인연 있는 사람만 건진다고 합니다. 의사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고 하고 스승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돕고 싶은 마음만 앞서면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돕는 마음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형제 자매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물과 불에서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끝내 허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남의 인생은 우리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짊어질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배워야 할 수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의 삶은 남의 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온 것은 인간 세상의 온갖 맛을 다 겪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그 많은 맛을 체험하는 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운명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운이 나쁜 경우는 남의 인과에 너무 많이 끼어들어 자신의 운을 흔들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핵심은 남의 인과를 대신 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소연과 푸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푸념을 잘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누구에게든 푸념을 늘어놓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 20%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80%는 듣고 나면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나의 고통은 남에게는 밥 먹고 하는 잡담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을 분노로만 바라보는 것은 마음이 좁아졌다는 표시라고도 말합니다. 정리하면 푸념은 에너지를 더 깎습니다. 또 끌어당김의 법칙을 늘 믿으라고 합니다. 푸념을 멈추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 기운은 더 많은 고통을 끌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그 고통에 의해 더 흐려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입으로 부정의 문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교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남의 길을 부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유일한 기준은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빛에 가려 스스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에는 우리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 웃음과 우리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성공은 지위나 돈이나 학력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존재의 목적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여섯째, 소인배와는 엮이지 말라고 합니다. 엮이면 결국 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끌어내려 자신들의 수준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겨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닫힌 논리 안에 들어가면 말솜씨가 좋아도 논리가 분명해도 스스로 고통을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일은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식의 우리를 필사적으로 지킨다고 말합니다. 한마디 더 하는 것조차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자신의 기운을 약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빠르게 멈추고 단호히 떠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도 비슷한 뜻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마음의 정원에 가시를 심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얽히지 말고 떨어져 나오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제대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신을 안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정기신이 약하니 기력을 아껴야 합니다. 남을 덜 신경 쓰고 남의 일에 덜 끼어들고 끊고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기 삶을 잘 사는 데에 힘을 쓰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바깥을 줄이면 안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자기기가 전기신과 기혈을 가장 많이 소모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하는 시간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복잡한 소리도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의견에 반드시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는 큰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에너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조금 더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의견과 관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듣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은 예전부터 흔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행동이 옳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들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인품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곧바로 거리를 두고 멀어지면 됩니다. 상처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정신을 기르는 방법도 말합니다.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 지혜의 길을 열라고 합니다. 시간을 써야 할 곳에 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옷감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금은 장신구도 자신에게 맞게 쓰면 된다고 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권합니다. 공부와 일, 돈을 버는 일에는 집중력을 높게 쓰십시오. 반대로 사회관계와 남녀관계는 더 느슨한 태도로 다루십시오. 그러면 번뇌가 절반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일의 효율도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해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애써서 끌어당기지 말고 균형을 잡아 현재에 머물며 매 순간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꽉 쥐기보다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남이 여러분을 얼마나 나쁘게 평가하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남이 당신은 구제불능이라 말해도 자신의 삶을 믿으라고 합니다. 삶이 여러분을 이끌게 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허락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을 누리고 싶다. 지금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나를 이렇게 두겠다. 나는 이래도 된다. 무엇이 안 되겠는가? 이것이 내면의 결박을 푸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더 많이 눕고 정신을 덜 소모하라고 합니다. 어떤 어른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나치게 소모하게 만든다면 그 곁에 오래 있지 말고 멀어지라고 합니다. 시험이나 기술을 배우는 일이 너무 괴로우면 무리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에너지가 부족하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푸른 산이 있으면 나무가 없을 리 없다는 말처럼 바탕을 지키면 길은 다시 생깁니다. 여러분이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제때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계속 선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복은 여러분이 가는 길 위에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인연이 닿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나눔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단샤리를 배웁니다. 라고 한마디 남겨 스스로를 자주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에너지를 잘 지켜 다시 강하게 태어나듯 일어서서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따라 이 영상을 공유해 좋은 지식을 널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